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니까요. 월세에 관련한 얘기가 나와요. 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일반 월세냐, 준 전세냐 이것을 한번 갈라보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월세에 대한 어떤 그 비중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해서 어떤 규정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전략들 저희 꼼꼼하게 따져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도 언제든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할게요. 궁금한 사항들요. 지금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797-0300번으로는 질문, 문자를 이용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한 질문 있으시다면 여기를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있죠? 네, 네. 위례신도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네, 위례신도시 이제 재개가 되면서 네. 좀 빨간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경고등이요. 속칭 예. 떴다방이 위례신도시 인근 지역에 진짜 뜨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청약 시작되기도 전에 뭔가 잡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렇죠.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청약 열기가 좀 불어나면서 청약저축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청약저축 불법 거래라는 것은 청약되기 전에 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을 지금 최대치 6천에서 7천만 원까지 주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이거 이제 그 당장의 어떤 수익을 보고 그것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3, 4천에 거래도 되기도 하는데 이게 잘 모르셔가지고 이게 이미 이제 거래됐다고 이것을 누가 당첨이 되면은 당첨되고 나서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몇 년 있다가 전매금지 제한되면은 명의 이전되는 걸로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당첨이 돼가지고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1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만약에 잔금 칠 때쯤 내가 접수를 등기를 쳐갖고 이전해갖고 올 때쯤 떴다. 그러면은 실거래가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매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로 벌금이 엄청나게 맞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매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마저도 본인이 다 옹팡 뒤집어 쓰는 게 되겠고요. 또한 사시는 분도 문제가 되는 게 프리미엄이 많이 뛰게 되면은 안 나타납니다. 원래 파신 분이. 네, 나타나지 않고 어느 정도 금액을 좀 주셔야 이렇게 많이 떴으니 좀 반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것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청약 저축 광고에 대한 것만 내놔도 요즘 이제 어디 다니시면 전봇대죠. 옛날에 전봇대. 그런 데다가 뭐 청약 저축 삽니다. 아주 심하게는 청약저축을 만드는 것부터 아예 아무것도 없으신 분도 한 200만 원씩 주고 만들어가지고 그런 아주 불법 사례를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 절대 사고 팔지 않은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이제 빨간불이 켜진다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프리미엄이 몇 천씩 1억씩 뜨신 분들이 다운 계약서를 좀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세무서에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와장창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증여나 하시는 이런 분들은요. 외려 이걸 거꾸로 또 역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내용이 약간 기니까 저희가 또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사고 파시면 안 됩니다. 네. 고수익을 누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이용하셔도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길로 인도를 해드릴게요.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겠죠?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제가 아파트를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 아파트하고 빌라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다세대 주택을요. 네. 지금 다세대 주택을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은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네.
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파트도 저희가 매도 시점을 언제쯤 잡으면 나을지 네, 궁금해서요. 빌라와 아파트 상세한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빌라 먼저 볼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양천구 목동 네. 신시가지 5단지요. 네네. 하고 27평이고, 네. 그리고 하나는 목사동 762-2번지요. 762 다시 2번지. 5번지. 아, 5번지. 5번지. 이게 네. 빌라. 알겠습니다. 네. 점검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동에 같은 지역에 집이 2개씩이나 있으시네요. 네, 네. 네, 부자시네요.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네. 빌라 투자는 혹시 언제 하셨나요, 그게? 지금 이게 작년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작년에 1억 3천 주고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상황이 돼서 집이 본의 아니게 두 채가 됐는데, 네, 그래서 여기 살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지만. 그래도 빌라에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 살기는 괜찮죠, 거기가. 네. 살기 근데 나쁘지 이제 않습니다. 예. 오래되기도 했고, 그 지역이 네, 다 그다음에 그래요. 뭐 재건축이 요원한 것 같아서 여기는. 네, 재건축까지. 자, 네. 원래 2006, 7년도에 한참 바람이 불었던 곳이라 거기에 네네. 좀 비싸게 물건을 주고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분양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묶여가지고 못 팔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때 당시 한 6, 7년, 7, 8년 됐나요? 이제 저희 회사가 제가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 이제 도곡동에 시행사가 있었는데 온갖 잡동사니 어떤 그 개발에 대한 물건들이 다 들어오는 지역이었었는데 시행사가 80년대부터 했던 것이라. 근데 이때 당시 여기 목사동이 지금 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물건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시장 조사를 다 해본 결과 그때 당시 평당 2,500에 분양하지 않으면 7년 전, 8년 전에 2,500에 분양하지 않으면 전혀 수익성이 없는 그때 네.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지었던 지역 중에 하나고 목이동도 마찬가지예요. 목이동이 더 많이 떠가지고 아는 사람끼리 서로 서건서건 해가지고 막 지분 쪼개기 해서 서로 막 가격 올려놓고 막 그렇게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는데 마침 다행히도 그나마 작년에 사셨으면은 그렇게 뭐 오바되지 않은 가격에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재건축을 좀 바라보신다고 하면 시간은 좀 멀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거기 목사동 같은 경우는 먼 편이고 거주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도 가깝고요. 학교도 좋고요.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위치를 좀 볼게요. 네. 자, 말씀하신 그 지역이 이렇게 보시면 뭐 바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밖에 이렇게 그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길도 있고 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크게 좀 보시면은 또 옆에 학교가 굉장히 또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목초등학교라 그래가지고 학군도 이쪽이 괜찮고 강서고등학교 유명한 학교도 이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좋은 위치에 학군이 좋은 위치에 있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요자는 있겠는데 재건축을 바라보자 그러면은 조금 지역적으로 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뭐 개발이 됐을 때 수요자는 충분히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그림은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한참 디벨로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 지역이 그때 당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되지 않았었고 또한 지역주택조합도 한참 유행이었지만 조금 가격대가 너무 맞지 않았다 좀 말씀드리고 요것은 누군가가 다시 한번 스타트를 하려면 지역주택조합이나 아니면은 뭐 구역지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구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쉽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데가 그 목동 5단지 아파트죠. 네네. 자, 지도상으로 보면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보시게 되면 이대목동병원 바로 뒤쪽에 5단지 병원 이렇게 저기 제가 표시한 데 요게 이렇게 5단지가 있고요. 위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데다가 왜냐면 바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서 올림픽대로 타고 강남으로 나가고 이 목동 신시가지 안쪽에서 현실적으로 요 바깥에 나오는 게 보통 러시아워 시간에 아침에 한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위치적으로도 좋고 또 하나가 이 아파트는 지금 사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좀 오래됐습니다. 한 2년? 아이고, 네. 그러면 뭐
비싸게는 사지 않으셨네요. 그죠? 네, 네. 지금 기준으로. 지분도 지금 혹시 몇 평 갖고 계시죠? 그 27평형이요. 지분은 어떻게 되세요? 지분이 20평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한 19평에서 20평인데 네. 지분이 많은 편이에요. 지분이.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최고층이 15층 정도 되는데 아마 저층이랑 섞여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섞여 있으면 지금 지분이 이 15층인데 19평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계산으로 봤을 때 저층이랑 섞여 있어서 지분이 많겠다 말씀을 드리고 네. 또한 이제 우리가 좋은 그림으로 용적률을 130% 안전주의로 130%로 우리가 이제 무상 보증률을 한번 계산을 했을 때 25평이 무상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20평 곱하기 130%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평에서 26, 7평이 무상 지급이 네. 될 수 있겠다 예상을 해보는 가운데 네. 그 가운데에 나누기 지금 현재 매가가 한 6억 8천, 7천 그렇게 가잖아요. 네. 네, 6억 8천 나누기 26평, 7평을 해보게 되면 2,600에서 2,700 사이가 나와요. 지금 현재.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돼가지고 입주할 때쯤 되면은 시세가 네. 3천 정도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본다면 네.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돈이 있다. 지금 네. 그러면 재건축이 이제 올해부터 더 좋아지니까 지금은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더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가도 되겠다. 아주 좋은 알겠습니다. 목동 중에서도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예요. 아, 그래요? 네, 시가도 그렇고. 그러면은 목사동 쪽을 빨리 판매하는 게 빨리 낫겠네요. 매도하는 거주하고 게. 계시니까 급한 건 아닌데. 네, 급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네. 이제 뭐 크게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네. 뭐 이제 워낙 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매입을 네. 좀 하신 거면 그렇게 올라가거나 그렇게 많이 심하게 떨어지거나 지금 2만 세대 이주 때문에요. 집값이 네. 그렇게 막 연간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내년부터 이게 지금 그 5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연도가 지금 이제 내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한 타이밍이거든요. 바람이 막 불 거예요, 바람이.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가격이 더 많이 뜰 수 있으니까 무조건 네. 지고 가시면서 주변에 지금 아이들이 어리거나 크거나 그 생활 환경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돼요. 실거주 주택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네. 않고 거주하기 좋다면 계속 살으셔도 뭐 네. 지금 하나 더 큰 걸 갖고 있으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부동산 볼 것 고르는 눈이 좀 있으셨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매도 타이밍 잘 잡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분 또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 어느 예. 곳 궁금하신가요? 아, 저요? 네, 네. 저기 서울시 서울시 염창동에 염창동. 예. 이 집을 저기 방화동에 네. 길성 아파트를 팔았어요. 네네. 팔아가지고 염창동이 학군이 좀 목동보다는 목동은 비싸서 못 가고 이제 염창동으로 네, 이제 우성 아파트, 네, 동아 아파트, 성원 아파트 그렇게 있는데 네, 그 네. 중에 어느 거를 전세를 가야 될지 사야 될지. 아, 염창동 예. 쪽에 있는 아파트를 세 곳 둘러보신 거군요. 네. 예,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파트를 방화동에 있는 걸 파신 거예요, 그죠? 네. 아, 근데 이제 염창동 쪽으로 특별히 이사를 와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가 애들 학교 때문에요. 애들이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다 있는데 지금 7살이에요. 학군을 네. 좀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네. 염창동 학군은 혹시 다른 면에서 체크를 좀 해보셨나요? 아, 염경중학교? 아, 그 염경중학교 이제 국민학교를 쪽으로. 들어가면 염경중학교 거기가 이제 목동 다음으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아마 등촌역하고 이분이 고민되시는 게 이제 전철역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는 학군이 절로 넘어가고 이런 아, 것 네.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들이 보통 이쪽 주변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증미역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신축이 꽤 있습니다. 이쪽이. 그래도 좀 실속적인 아파트 한 5억대 가요. 30평대가 이쪽 지역이. 그런데 2007년도 이렇게 지어진 것들이 있어갖고 되게 실속적인 아파트들이 여기에 있는데 중요한 건 학군이 이쪽이 더 좋아요. 이쪽이 이렇게. 아시겠지만 학군이 어디가 좋아요? 증리역 있는 데가요? 아니죠. 아래쪽이 더 좋죠. 방금 말씀하신 쪽이. 염창동이요? 예,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우리는 해드릴게요. 돈도 2억 8천에 팔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만- 이렇게 예. 학군이 제가 지금 이제 빨갛게 표시하는 이 아래쪽이 훨씬 더 좋고요. 여기보다는 학군은 아래쪽이 더 이제 더 읽어줍니다. 이렇게 파랗게 표시한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변의 아파트들은 조금 오래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들은 90년대 예, 뭐 이런 오래됐어요. 주택이면서 매가는 4억에서 3억 8천에서 뭐 4억대 요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에는 지금 새로 지어진 지역은 학군이 안 맞긴 하지만 좀 실속적인 아파트다. 그러니까 학군이랑 별개다 그러면은 증미역 근처에 신축 아파트를 사겠는데 학군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 밑에 사시는 게 100%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지금 이제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선 사야 되는지 전세로 가야 되는지. 전세로 예. 전세로 가시는 지금 거는 뭐 사는 게 나을지 전세로 가는 게 나을지 그거 여쭤보려고. 예. 융자를 끼셔야 되니까 예, 아니 융자를 예. 끼고라도 사는 게 좋을지. 자,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어리시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네. 자, 어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와야 되는데, 뭐 고등학교는 예, 따로 예. 간다고 하더라도 한 몇 년간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전세비를 계속 올려주고 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든지 올라가지 않던지 아이들 교육 때문에 12년 동안은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기준을 잡으시고 들어가셨다가 잘 사용하셨다가 아이들 교육 다 시키고 프리미엄이 뛰지 않더라도 원가만 받고 나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욕심을 다 부리시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보셨을 때 이 주변에 보시게 되면 지금 1차 같은 경우, 우성 1차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쪽 2차랑 같이 이제 섞여져 있는데 그래도 전철 좀 가까운 쪽으로 학교에 학군을 좀 찾아갖고 온다고 요 아래쪽이 그래도 신축이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성 3차가 그나마 93년도에 지어지고 한 4억 되면은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성 3차요? 네네네. 예. 그러면서도 전철역이랑 좀 가까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성 1차, 2차, 동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3차는 지금 얘기 안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철이랑 좀 멀고 오히려 그 나야가라 호텔 그쪽에 있는 쪽에 거기랑 좀 이렇게 가까운 요쪽 지역인데 전철이랑 가깝지 않아요. 그냥 물이 보인다는 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굳이 4억 5천까지 주고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 그 전철역 가까운 데로 하셔가지고요. 그 우성 3차를 들어가시게 되면 전철역은 언제든지 수요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보시더라도.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낫겠다. 한 4억 정도 주시고. 왜냐하면 위에 지금 90년도 지어진 건 한 3억 한 7, 8천 정도, 3억 2천 정도에 하는 그 전세 물건이 있는데 전철이랑 조금 멀어요. 아까 얘기하신 우성 1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전철 가까운 쪽으로 그렇게 매입을 하셔갖고 계시면 어떨까. 만약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되신다 그러면 우성 1차 가셔가지고 가격이 그 가격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애들하고 같이 열심히 거기서 애들 교육 활동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이라도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년 있다가. 예,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그 오른 가격에 사도 될까요? 이제 지금 현재 한 몇 년간은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계속. 그리고 5년 있다가는 다시 한번 후흥 하고 바람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그 사이에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오래된 주택보다는 전철역 가까운 데로 매입하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5년 있다 떨어진다는 얘기십니까? 오른다는 아니 얘기십니까? 떨어지는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만 세대가 다시 재입주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구멍이 나는데 그런 거랑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철역 가까운 데로 움직이시게 되면 그나마 훨씬 낫거든요.
네. 네네네. 사장님, 특별하게 여기 저 사가지고 하나- 차익을 많이 보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자, 네. 표시를 해드리면 우성 3차가 이렇게 전철역, 둔청역에 바로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우성 3차로 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사장님, 하나만 더 물을게요. 시청자님 뒷분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요.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 신정 3동에 네, 잠시 그걸 뒤에 살아야 방송 이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2077-6330번으로 다시 연락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생방송 시간이 또 이렇게 또 정해져 있잖아요. 다음 분 빨리 만나러 갑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용산구 한강로에 네. 주상복합 네네. 시티파크요. 시티파크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예. 네. 앞으로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대표님.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또 매도 타임이 언제가 좋을까도 궁금하고. 네, 잠시만요.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시티파크 아주 뭐 굉장한 곳이었죠. 여기 뭐 2007, 8년도에 자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보시면은 아주 유명한 우리 이제 공원 옆에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모양새는 그렇게 이쁘지 않게 아직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좀 그런 예.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일단은 매도를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8월 달에 한강변에 대한 개발 발표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원이 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예. 아직까지는 매도 타이밍을 조금 8월 달 이후로 정해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급하지 않으면 한동안 좀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동안 좀 가져가시고요. 국제업무지구 자체가 관리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업무지구가 아니더라도 지금 빌딩이 들어가고 있고 빌딩이 들어가면서 계속 개발은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예. 용산이라는 데 자체가 워낙 관리계획이 트라이앵글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공원을 중심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개발될 곳이에요. 그런데 네. 여기 지금 지어진 지 2007년도면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되면 얘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예. 중간 타이밍쯤 매도 타이밍 잡아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올해는 8월 달 이후로 매도 타이밍을 하고 네. 안 그러면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네. 야, 그래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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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도 저희가 질문 접수받고 있잖아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지역의 매매가 2억 4천에 투룸을 수익형으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향후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415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대표님, 맞습니다. 가락동 네. 투룸 2억 4천입니다. 가락동은 어디서 듣기 어려우신 지역인데 왜냐하면 워낙 그 많이 안 나오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아, 알찬 그래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락동 중에서도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오금동 넘어가지 않는 요 타이밍에서 한번 뭐 상권이라든가 잡아보시는 걸 좋아하고 여기 제1롯데월드가 여기에 있죠. 아, 네. 예, 그리고 한전부지도 있기 때문에 더블로 이렇게 그 교집합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가락동에 구치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하나 가락동은 3호선의 강남으로 나가는 동선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현재 모습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진짜라고 할 정도로 이 잠실보다도요 수요자의 레벨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가. 진짜요? 네네네 훨씬 높습니다. 정말 이 그쵸? 리액션이 정말 나오죠? 나오는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수요자 뭐 예를 들자면 여기는 전세가 2억이다. 그럼 여기는 2억 2, 3천입니다. 정말요? 월세도 마찬가지고 수요자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가락동을 직접 가셔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가락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머 사진에서 본 듯한 왠지 외국에서 사진 찍은 듯한 할 정도로 가락 시장 자체가 한번 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완전 딴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가락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 개발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고 일단 지금은 오금역까지는 넘어가지 않는 차원에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가치가 있겠고 투자 금액 대비 차익이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억 4천대면 가격이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잘하셨다는 말씀 하고 그렇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부자 되시면 또 저에게 전화 주시기입니다. 자, 방송 중에 소화 못 해드린 분들 너무나 많아요. 앞서서 서둘러서 끄는 우리 시청자분도 세미나 참석해 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오늘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하면 돈이 될 만한 매물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물에 대한 정보 얻어갈 수 있으세요. 오늘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일단 열어볼게요. 김영조 소장님 먼저 시작합니다. 어느 곳입니까? 네. 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서초구 우면동에 R&D 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R&D 센터를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투룸 같은 원룸입니다. 우면동 다세대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우면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 매물 남아있죠? 김철문 이사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어느 곳입니까? 네, 강남이 되겠는데요. 강남의 테헤란로 중심 지역 역삼동에 바로 접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투룸, 전용이 넓은 매물 준비해봤고요. 중구 신당동입니다. 다음으로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과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죠.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차분하니 매도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투룸 역세권의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매물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씩 열어드릴게요. 강남구 먼저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9호선, 분당선, 선능역이에요. 그리고 선정능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3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철무 이사님의 매물입니다. 이제 살피러 갈게요.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역삼동 매물. 투자 네.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강남하면 테헤란로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본 매물 지역이 테헤란로에 바로 접해 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서울시 마이스 산업의 3대 축의 핵심인 한전부지 개발의 핵심 이슈를 안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겠고요. 특히 이 매물이 트리플 역세권에 있다는 부분, 2호선과 9호선, 분당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 라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이 바로 직선거리 200m 정도의 삼성동이 있기 때문에 삼성동의 직접적인 세월거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투룸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인데요. 현재 이 매물이 전용이 넓습니다. 4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높은 매도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300만 소액 투자로서 향후에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도 조금 더 봐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투자하기에 앞서서 주변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나, 진짜 살기 좋은가, 어떤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꼼꼼하게 좀 따져주시죠. 네, 일단은 강남의 중심축은 아시겠지만 강남대로 축과
곁들여서 테헤란로 중심 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양축을 겸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하단 쪽에 보시면 테헤란로를 받쳐 있는데요. 여기에 대치동이라든지 주변 쪽의 도곡동에 우수한 학군을 끼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바로 맞은편 우측으로 보시면은 삼성동의 핵심 주거단지가 있죠. 여기서 상단 쪽으로 보시면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이 고급 주거단지인데요.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 지역에 거주와 투자를 겸한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땅의 가치가 높은 입지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맵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양 옆쪽에 보시면 우측에 삼성동 코엑스 단지죠. 관광 특구 단지로 지정된 지역인데요. 또한 하단 쪽에 테헤란로 상업과 업무시설 밀집 지역. 여기서 바로 좌측에 보시면 논현동이나 차병원 사거리라든지 이런 핵심 단지와 상단 쪽에 보면 청담동 명품거리 이런 다양한 주변 지역 편의시설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도심 속의 쾌적성이 최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선릉공원이 바로 맞은편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심 속에서 쾌적성 또한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 바로 인접 지역의 2호선과 9호선인데요. 바로 두 정거장 이내에 강남 8합군의 핵심 지역인 대치동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육적인 부분도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입지 여건은 끝내주는 곳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들이 뒷받침되나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개발 호재들 뭐가 대기 중입니까? 일단 한 단계 더 업이 되려면 지금도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에 교통편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지역 테헤란로 있죠. 바로 좌측에 강남대로 중심 축인데 여기에 신분당선이 추가적으로 착공 예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물려서 지하도시 건설을 통해서 상업과 업무시설이 한 단계 더 업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보시면 우측에 바로 한정거장 이내죠. 삼성역인데 여기에 GTX 광역교통망의 3개의 노선 중에서 이 지역을 모두 교차한다는 부분이 앞으로 중심축이 바로 본 매물 인접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KTX로 추가적으로 의정부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죠. 여기에 현재 보시면은 그 삼성동 한전부지에 국제교류 복합도시로서 여기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 광역개발을 통해서 72만 제곱이 개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동구장이라든지 글로벌 비즈센터 115층이죠. 여기에 60층 높이의 상업과 업무시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7만 명 이상 고용 창출을 통해서 인접지의 부가가치, 본 매물 주변 지역이 1차 배후에서 그만큼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 그 타워가 현재 계속 공사 중인데요. 2017년부터 입주를 통해서 인근 지역의 가치가 더 상승된다는 부분이 본 매물 지역과도 가까이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이 IT 단지로 실질적으로 테헤란로가 중심 지역으로 판교와 맞물려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된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구글에서 아시아 최초로 캠퍼스를 바로 테헤란로 삼성역 인근에 최근에 오픈했습니다. 창조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고급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육됨으로 해서 인근 집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호재가 듬뿍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볼까요?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궁금하시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징들 살펴주세요. 일단 강남 스타일로 예쁘게 지은다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은 투룸으로 된 단지형 다세주택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가 약 33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 매물의 장점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투룸이 옵션이 풀옵션입니다.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CCTV 자동문 더불어서 본 매물 같은 경우 강남은 주차율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본 매물의 대지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주차가 세대당 100%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여기 한산 벤치 마킹을 통해서 고급 인테리어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은 전용이 4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강남 물건 중에서는 상당히 전용이 큰 그런 형태로 지어진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높은 임대가가 형성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가격 점검해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궁금하고요. 임대 수익도 좀 점검해 주세요. 네,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세가가 보통 2억 6천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약 4천만 원 정도 안정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면서요. 향후 2년 후에는 원금을 이미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임대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 같은 임대가가 보시면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10만 원 정도 잡으신다 하더라도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 1금융권에서 1억 9천 이상이 형성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7,8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자를 제하고도 순수한 이연 660만 원 정도의 그런 임대 수익이 형성된다. 결론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약 9% 정도 이룰 수 있는 아주 강남 핵심권의 매물뿐만 아니라 특히 이 매물은 양옆에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첫 번째 매물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매물 점검해봤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 있을 거예요. 챙겨드릴게요. 뭘 떠올려 볼 수 네. 있을까요? 강남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이 중심 라인의 물건이 아마 향후에도 경쟁력 부분이라든지 그만큼 유동인구 이런 기반시설 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노선이라도 그런 경중 강세진 지역을 좀 보시는 게 아무래도 향후에 황금성이라든지 높은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 노선도 상당히 꼼꼼히 따져보시는 분도 투자의 정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 이렇게 정리합니다. 역삼동 매물이었습니다. 이번엔 김영조 소장님의 매물을 볼까요? 우면동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면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매물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좀 움직이면 좋겠습니까? 네. 자, 우선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R&D 센터를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으며, R&D 센터의 입주자들은 모두 다 석박사 학위 위주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만여 명의 젊은 고액 연봉자들이 입주할 예정이 되겠는데요. 자, 월세인 경우에는 매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려면 자, 많은 월세 임차인들이 상주해야 됩니다. 자, 본 매물이 앞서 말씀드린 자,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고액 연봉자들이 입주해 있다.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또한 주변에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자, 거주 환경 면으로도 실거주 입장에서도 매우 뛰어난 면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고요.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드릴게요. 우면동 인근 지역에 위치한, 우면동에 위치한 매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장점들 소개해 주시죠. 뭐부터 볼까요? 네, 자, 우선 R&D 센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입지 여건 R&D 센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R&D 센터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건립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 연구원만 만여 명이 입주하게 됐으며, 건축비만 1조 원 이상으로 삼성의 아마 역전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LG그룹에서는 LG R&D 센터의 최대 가장 큰 규모로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기아차 본사가 입점해 있으며, 그 밖에 KT연구센터, STX 연구센터, 200개 기업 부설 연구소, 국제기관 138개, 벤처기업 199개,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R&D 밸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 교통의 편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선바이역과 자, 양재역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이 이용 가능하며, 자, 도로망을 살펴보면 교대역까지 자, 10분 이내에 다다를 수 있는 우면산 터널이 접해 있으며, 자, 또한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개통 예정으로 도로망이 매우 편리해질 전망이며, 또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 R&D 센터는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LG연구센터는 본 매물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희소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개발 호재들 살펴보겠습니다. 또 R&D 센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다른 개발 예. 호재들도 좀 제법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그 R&D 센터 물론 뭐 굉장히 중요한 개발 호재지만 자, 두 번째 자, 양재 인근에 보시면 양재 화물 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 상업 지역의 3만 평입니다. 다 도시 첨단 물류 단지로 지정이 되어 개발 예정이 된다라고 하면 자, 연면적 25만 평, 건평이 무려 25만 평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25만 평이라고 하는 면적은 자, 송파에서 최고의 개발 화제로 그 개발 이슈가 되고 있는 제2 롯데월드. 자, 제2 롯데월드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 롯데월드의 건물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서울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화해단지. 자, 그 부지도 2만 평입니다. 자, BOT. 민자 유치 개발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자, 이 개발은 민간 잠보를 유치하여 30년간 임대하여 조건부로 서울시에 양도하는 조건부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 자,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고용 창출 및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며, 자, 공급 물량이 부족 예상됩니다. 임대가 및 매매가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올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어떤 특징 갖고 있나요? 아, 네. 자, 우리가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 2인분 같은 1인분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본 매물이 그 2인분 같은 1인분, 자, 투룸 같은 원룸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원룸이 보통 최근에 지어진 것들이 전용 6평, 또 실제로 앞으로 계획하는 것들도 6평 이상을 넘지 않는 그런 시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즘 세입자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세가 잘 나가야지만 공실률도 없고 수익성도 뒷받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협소한 원룸의 공간을 전용 면적을 늘려서 자, 개방감 및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입주자들의 기호에 딱 맞춘 투룸 같은 원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며, 자, 2015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 자, 국내 유명 건설사들의 AS를 도맡아서 하는 건설사가 신축하는 매우 탄탄한 그런 건물이 되겠으며, 자, 본 매물 6m, 6m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자,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편리한 장점뿐만 아니라 자, 본 매물의 가치가 지분 상승도, 지가 상승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원룸 하면 너무 면적이 작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투룸 같은 원룸이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내부 공간이 넓게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고요. 내부 사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매매 가격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소장님? 아, 네. 자, 현재도 주변에 공급 부족으로 임대료와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는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금 2천만 원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겠으며, 자, 본 물건지 인근에는 지은 지 10년이 된 원룸이 보통 월세를 60에서 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전세는 매물이 없어 풍기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자, 본 매물의 임대 가능 금액, 전세 금액 2억 6천만 원 가능하겠고요. 자,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80만 원. 자,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소유권 이전 가능하고, 융자를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 현금 6천만 원 투자하여 연수익 636만 원, 수익률 10%의 우량 물건이 되겠으며,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가격까지 체크해 봤으니 이제 투자할 때 유의할 점 마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면동 매물입니다. 어떤 걸 좀 염두에 두고 움직여 볼까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매물 투자 시에는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자, 그 지역의 임대 수요 및 공급 물량, 임대 가능 금액, 매매 가능 금액, 또 현장의 도로 입지 사정, 자, 시장 조사를 통하여 직접 점검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선을 조금 또 옮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볼 겁니다. 3, 5, 6호선
청구역, 그리고 약수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중공년도 2015년 5월로 돼 있네요. 분양 면적 45제곱미터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2,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500만 원 치면 실제 투자 금액 1,3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 돋보이네요. 신당동 매물입니다. 점검하러 갈게요. 이사님, 어떤 네. 투자 포인트 갖고 오셨어요? 중구하면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만큼 본 매물 지역도 교통편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정거장 정도 환승하신다면 결론적으로 1호선에서 6호선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축이 발달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풍부한 임대 수요라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구하면 아시겠지만 상업과 업무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풍부한 임대차 수요가 관건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강남권까지 보시면 세정거장 정도이기 때문에 강남의 직접적인 배후단지로서 톡톡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매물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주 저렴한 급매라는 점하고요. 이미 준공이 됐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1,000만 원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뿐 아니라 이 매물의 수익률도 약 13%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향후에 매도 차익도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1번지가 바로 신당동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왜 그런가 이거 좀 따져볼게요. 입지적인 장점 꼽으라고 한다면 네.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중구하면은 신당동 주변 같은 교통이라든지 상권, 업무시설이 밀집 지역입니다. 그만큼 지주 근접형 주거 형태가 상당히 뛰어난 곳이죠. 특히 이 매물은 신당동의 고급 주거단지, 대체로 보면 신당동이 열악한데요. 이 라인만 좀 고급스러운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치구에서 자치율 그런 부분이 이 지역으로서 그만큼 주변 지역의 그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인접지에 보시면 재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주거의 희소 가치가 높다. 그만큼 다세주택이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을 현재 보시면 청구역과 약수역인데요. 양쪽 옆에 보시면 3호선과 6호선 여기에 5호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강남권의 접근성을 보시면은 금호 옥수라든지 바로 압구정동 명품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10분 이내에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대문 역사공원역이라든지 신당역까지 실질적으로 보시면 다양한 노선 1호선에서 6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 그로 인해서 풍부한 유동 인구가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인접지역에 보시면은 뭐 다양한 호텔이라든지 여기에 백화점 그리고 인접지역에 청계천 공원이라든지 장춘공원 이런 부분이 활달하게 주변 지역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 쇼핑 이런 문화가 중심적으로 형성된 지역 중에 한 곳으로서 그야말로 교통이라든지 상권 이런 쾌적성 또한 두루 갖춘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개발 소식도 또 끊이질 않고 들려오는 지역이잖아요. 이미 동대문 인근 지역이 이제 동대문 있으니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 이미 많이 개발됐습니다만 끊임없이 앞으로도 쭉 개발되는 곳 또한 동대문 아닐까 싶어요. 네. 호재들 정리해 주세요. 상권의 랜드마크가 보시면 동대문 상권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 중구하시면은 남대문 그리고 명동 여기에 동대문 시장이 있는데요. 여기 핵심적으로 보시면 약 2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형성됐다는 그만큼 풍부한 그런 상권이 형성된 랜드마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점포수만 하더라도 4만 개 이상 여기에 그 전문적인 종사만 하더라도 15,000명 이상으로서 상당히 규모가 큰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작년 초에 이 지역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개관이 되면서 창조 산업과 문화가 형태가 어우러진 그런 상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중국 요코 종로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약 700명 이상이 1년에 내방하는데 여기 65% 정도가 이 지역을 탐방할 정도로 그만큼 이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달하게 발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두산타워라든지 밀레오레, 롯데 피트인몰이 형성돼 있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롯데에서는 이 지역에 롯데 피트인몰에다가 면세점도 지금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상권의 중심축이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는 핵심적인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 을지로라든지 명동은 관광
무료 특구로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많은 내국인들이 관광수요를 보기 위해서 이 지역에 투숙을 한다든지 주변 지역에 그만큼 자산 가치를 넣을 수 있는 호재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그 신당동 주변은 대체로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보통 재개발이라든지 신당동 역세권 개발, 신당여린의 청구역, 약수역 주변 같은 경우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만 맞물려서 바로 역세권의 신당 8구역 재개발이라든지 인접 지역에 보시면 항학동이 있습니다. 항학동은 전체가 상업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최근에 건축 제한을 풀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상업과 업무시설이 더 고밀도 개발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는 그런 호재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창찬히 생각해 봤을 때 강남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난데요. 강남권의 국제교류 복합도시라든지 이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 신당동 인근 지역과 약 10분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배후 주거단지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준공 연도가 5월입니다. 지금 6월이잖아요. 네.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졌어요? 네, 이제 막 준공된 건물인데요. 이 매물은 총 5층 건물 중 본 매물이 5층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당동이 안 공된 집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앞면이 6m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가 편리한 부분, 특히 내부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5층인데요. 여기에 별도로 창고가 하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대에 짐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투룸이지만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투룸, 발코니, 이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는 통풍, 이런 부분이 잘 구조가 갖춰진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요? 예,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매물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매물이 지금은 현재 금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가격이 분양가가 보시면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세가 2억 1,500에서 2억 2천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소액으로서 투자가 묻어놓으셨다가 향후에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컨셉이 될 수 있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1금융권에서 약 3.23% 정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약 1억 6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연 500만 원 정도 가까운 임대 수익이 형성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투자 대비했을 때 약 4,300만 원 투자하신다면 여기에 안정적으로 약 13% 정도 임대 수익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유의할 점 뭐 있나? 이거 좀 체크해 주세요. 예, 신당동 같은 경우는 그 임대 수요가 상당히 탁월한데요. 그만큼 채광이라든지 또 향후에 이 매물을 팔 때 높은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매물을 선별하는 게 향후에 매도할 때 높은 그 차익이라든지 그만큼 황금성이 뛰어난 부분이 초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강남의 접근성을 똑똑히 보신다면 약수역 인근 쪽으로 보시면 그만큼 투자 패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도 소장과 함께했고요. 방송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들 전화 주세요. 부동산 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